요즘 날씨 진짜 덥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나가자니 화재 사고 기사들이 꽤나 자주 나오더라고요. 전기세도 걱정 안 할 수 없죠. 선풍기라도 틀어주면 그나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었어요. 물론 더울 땐 아이들이 알아서 선풍기 앞에 누워있기도 하지만 사실 선풍기 바람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뜨거운 여름 폭염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모두 정리해봤어요. 특히 선풍기나 에어컨, 산책 시간, 미용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아지들은 너무 덥거나 너무 힘들어도 보호자가 이끌면 그냥 참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난감을 던지고 놀거나 신나게 산책하고 있을 땐 스스로 멈추질 못해요. 그러다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 순간엔 이미 체온이 40도, 심하면 41에서 42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바로 병원 가도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수의학협회에 따르면 기온이 32도만 넘어가도 모든 견종이 열사병 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해요. 특히 장모종이나 단두종, 노령견이나 비만견 같은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위험해질 수 있고요. 큰 문제는 강아지는 사람처럼 온몸에 땀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을 식히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꺼리는 호흡을 통해 열을 내보내긴 하지만 이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몸이 땀과 가까이 붙어있는 강아지들은 아스팔트 복사열을 직접적으로 받고 우리가 느끼는 더위보다 훨씬 심한 열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 안에만 있다고 다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선풍기 틀어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강아지는 땀을 바람에 식히며 체온을 낮추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람처럼 바람을 맞는다고 시원해지진 않아요. 물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선풍기만으로는 체온 조절이 거의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특히 뜨거운 공기만 계속 돌면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 폭염을 견딜 수 있는지 7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은 요령만 알면 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에어컨을 틀고 외출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화재 걱정, 전기세 걱정,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 플러그나 타이머 기능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위험은 줄이면서도 충분히 아이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3시간만 작동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를 청소하거나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 앱을 활용해서 원격 제어하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 틀 때는 온도를 최대한 내려서 빠른 시간 안에 온도를 낮춰주세요. 18도 혹은 파워 냉방으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춘 다음 25에서 26도 정도로 올려주시면 오래 틀더라도 전기세 폭탄을 막을 수 있어요.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냉방 효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식히고 선풍기는 그 시원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이 2가지를 잘 조합하면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아이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체온을 낮출 땐 꼭 털없는 부위를 공략하세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등만 닦고 끝내면 정작 체온은 잘 안 떨어집니다. 등은 털이 많아서 물이 겉돌고 속까지 열을 식히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배, 겨드랑이, 귀 뒤, 발바닥 이렇게 털이 얇거나 없는 부위를 중심으로 젖은 수건이나 분무기로 시원하게 해주세요. 특히 배 쪽은 큰 혈관이 몰려 있어서 복부에 닿는 시원한 물은 체온을 빠르게 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수분 보충은 강제로라도 챙겨야 해요. 강아지는 덥다고 해서 스스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상황에 따라 수분 섭취를 유도해줘야 합니다. 산책 전엔 미리 물을 마시게 하고 산책 중간에도 짧게 쉬면서 마시게 유도하세요. 그리고 산책 후에도 시원한 물을 준비해주세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라면 닭가슴살 삶은 물이나 무염 육수 혹은 기호성 좋은 워터 솔루션 제품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산책 시간과 장소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름철 산책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무조건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이나 해가 완전히 진 밤 시간대에만 산책해야 합니다. 기온만 보는 게 아니라 바닥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스팔트나 인조잔디는 기온보다 15에서 20도 이상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한낮에 바닥 온도가 6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산책 나가기 전에 꼭 손등으로 5초간 바닥을 눌러보고 손등이 뜨겁다 싶으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특히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들이라면 짧고 빠르게 5분 내외로 용변만 해결하고 바로 들어오는 걸 추천합니다. 5번째, 선풍기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강아지는 사람과 체온 조절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고 바람이 닿으면 시원해지지만 강아지는 발바닥에만 제한적으로 땀이 나요. 그래서 바람만 맞는다고 체온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저희 모찌도 한 번은 선풍기 앞에 앉아있길래 시원한 줄 알았는데 계속 헥헥거리면서 더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선풍기를 바로 세게 하면 눈이 마르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노령견, 눈이 큰 견종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꼭 에어컨이랑 같이 돌리면서 직접 바람을 맞지 않게 방향도 조절해주세요. 6번째, 털을 너무 짧게 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더우니까 털을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은 이해되지만 지나친 미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강아지의 겉털은 햇빛과 복사열을 막아주는 자연 방패예요. 이걸 완전히 밀어버리면 피부에 직접 자외선이 닿아 화상, 가려움, 알레르기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름철엔 통풍이 잘 되도록 다듬는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특히 피부가 약한 배, 겨드랑이, 귀 안쪽은 털이 너무 없으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쿨링 제품은 아이의 생활 패턴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쿨매트 여름철에 많이 쓰시죠? 그런데 막상 강아지가 잘 안 누워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미끄럽거나 재질이 낯설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쿨매트는 반드시 배가 닿는 구조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된 매트를 깔고 강아지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해주세요. 또 아이스팩은 수건에 꼭 감싸서 사용하고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피해주세요. 시간도 짧게 제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아지 여름 대비는 결국 작은 습관과 디테일한 관찰의 힘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강아지는 더워도 참고 힘들어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눈치채고 챙겨줘야 해요. 여러분들의 여름철 반려견 관리 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